이번 시간에는 하락장에서 써먹을 만한 차트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갖고 계신 주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앞으로 하락장에서 어떤 차트일 때 종목을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릴 기법은 저가 매수 기법입니다. 인간의 심리상 가장 싸게 어떤 물건을 사고 싶다는 욕구가 있을 텐데요.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런 저가 매수 기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저가 매수 기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알려드릴 기법은 볼린저 밴드를 이용한 기법입니다. 이 볼린저 밴드는 보조지표 중에 하나로서 제가 예전에도 강의를 통해서 몇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위쪽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간단하게 볼린저 밴드가 무엇인지 좀 짚고 넘어가 보면은 또 다른 보조지표 중에 하나인 엔벨로프가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만든 그런 보조지표입니다. 이 볼린저 밴드는 표준 편차를 계산해서 중심선 기준으로 상한선, 하한선을 설정해 놓았는데요. 그 상한선, 하한선의 수렴과 확산에 따라서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 볼린저 밴드 하단에 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상한선, 하한선이 수렴을 한 후 어느 정도 확산이 진행됐을 때 그때 매수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확산의 초창기 때 이럴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확산을 한 후 이 주가가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도 X표를 쳐놨는데 이 부분은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주가가 떨어지진 않았죠. 그래서 아직은 매수할 때가 아니고요. 이렇게 하단에 걸치게 됐을 경우 매수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실제 예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제가 찾아본 차트는 LG전자입니다. 이 LG전자가 보시는 것처럼 볼린저 밴드가 수렴을 한 후 이렇게 확산을 했습니다. 확산을 했을 때 주가가 볼린저 밴드의 하단으로 이렇게 확산을 하면서 하락 추세를 예고했는데요. 이 하락 추세가 계속되면서 이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 하한선이 이렇게 확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확장이 진행된 후 바로 이 지점이죠. 이 지점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뚫고 이 주가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바로 매수하는 것이 볼린저 밴드를 이용한 하단 매수 기법입니다. 이 지점에서 만약에 주식을 샀으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다음 날에도 좀 떨어지게 됐는데요. 주식을 산 후에 바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3, 4%의 하락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하락을 했고 다음 날부터 양봉이 나오면서 조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다음날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상승 전환을 이뤘는데 볼린저 밴드 하단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아직 상승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또 떨어질 가능성이 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가 매수 기법은 자신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10%에서 20% 정도만 투자를 해야 됩니다. 떨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조금은 소극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에 소개해드릴 저가 매수 기법은 흑삼 두 꼬리입니다. 이 흑삼 두 꼬리에 관해서도 예전 강의를 통해서 많은 예를 들려드렸는데요. 흔히들 얘기하는 흑삼봉이 출현했을 경우에 그 흑삼봉 중 마지막 두 개의 꼬리가 달리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흑삼봉이 진행이 되었는데 마지막 두 개가 이렇게 꼬리가 달렸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 마지막 캔들인데요. 이 캔들에서 이 꼬리 부분이 몸통의 2배의 길이는 돼야지만 된다. 결국에는 망치형 캔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망치형 캔들의 몸통 끝이 전날의 꼬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래야지만 이 상승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완벽하게 지켜지지 않더라도 하락 추세에서 이런 흑삼봉이 출현하게 되면은 대부분 어느 정도 하락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에 사라는 그런 주식의 격언이 작용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마지막 날 사람들이 공포에 막 던지게 됐을 때 그때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흑삼 두 꼬리도
또다시 하락이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주식을 사기보다는 10%에서 20% 정도만 주식을 매수해야 됩니다. 대신에 앞으로 소개해드릴 상승 반전 신호라든지 아니면 확인 사살 신호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차트인데, 이 다음 장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반전 신호로 개파락 양봉이 있습니다. 개파락 양봉이 나오면은 보통 하락하던 추세가 상승 추세로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 개파락 양봉도 어느 정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양봉의 이 종가, 이 끝이죠. 이 끝이 전날의 종가보다는 높아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요. 개파락 양봉이 나왔다고 해서 전일 종가보다 밑에 있게 되는 경우에는 또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죠. 이 개파락 양봉 관련해서도 제가 예전 강의를 통해서 많은 예를 들어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시초가가 이렇게 갭으로 떨어진 후 종가는 이렇게 상승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차트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5일선 밑으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개파락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가 매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승 반전 신호는 앞에서 소개해 드렸던 저가 매수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자산의 30%에서 40%까지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양봉의 하단이죠. 이 시초가를 지지선으로 보고 매매 전략을 세우시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과감한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만약 이 시초가를 깨고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하락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다시 손절을 고려해 봐야 되겠죠. 다음에는 두 번째 상승 반전 신호로 윗꼬리 양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망치나 아니면 도치 형태의 캔들이 나타났을 때를 말하는데요.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 몸통이죠. 몸통이 전날의 종가보다는 위에서 끝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개파락 양봉과 비슷한 그런 형태인데요. 밑꼬리 양봉도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로의 전환 확률이 크기 때문에 좀 더 과감히 투자를 할 수 있고요. 밑꼬리 양봉도 지지선이 명확하죠. 이 꼬리의 끝이 지지선이 돼서 이 꼬리 밑으로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들고 가도 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지지선이 명확하기 때문에 좀 더 현명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차트 기법은 상승 확인 사살 기법입니다. 20일 위에서의 양봉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하락하던 20일의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바뀌고 20일 위에서 양봉이 이렇게 나타났을 경우를 20일 위의 양봉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관련 내용도 제가 이전 강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그 영상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20일 위에 양봉이 나타나게 되면은 확실하게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이 20일선이 지지라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0일선을 타고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이 21선 밑으로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매 전략도 좀 손쉽게 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파라볼릭 볼을 이용해서 상승 확인을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이 파라볼릭 볼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은, 파라볼릭 지표는 기존 추세가 끝나고 새로운 추세가 시작되었다라는 추세 전환 신호를 포물선 형태로 나타낸 지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싸 아래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매도를 해야 되고요. 주가가 싸 위로 가격이 올라왔을 때는 매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쉽게 이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파라볼릭 볼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을 때는 매도를 해야 되고요. 파라볼릭 볼보다 주가가 위에 있을 때는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예를 들었던 이 LG전자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렇게 파라볼릭 볼보다 주가가 위로 왔을 때 이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얘기 드렸던 볼린저 밴드 하단 매수 기법을 사용했을 때는 이 부분에서 매수를 했었는데, 이 파라볼릭 볼을 이용한 기법에서는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죠. 조금은 비싸게 매수를 하게 되는데 좀 비싼 만큼 뭔가 더 상승 추세로의 전환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적극적인 이제 매수를 해야 되고, 이렇게 파라볼릭 볼 기준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도 매매가 상당히 명확합니다. 이 파라볼릭 볼이 위로 갔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LG전자가 상승을 하게 됐는데 계속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자, 그러니까 하단으로 떨어지기 전까지 계속 보유를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서 아직 주가가 하단으로 안 떨어졌죠. 그래서 계속 보유를 해야 되고, 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날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매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 5만원 정도에서 주식을 매수를 해서 한 2달 반 정도 이 상승 구간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15%에서 20%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현재 하락하고 있는 그런 차트에서 써먹을 만한 기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앞으로 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매수하고 싶으실 때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에서 100%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기법들이 다 100%의 확률은 없고요. 차트 모양이 이렇게 됐을 때 사게 되면은 상승 확률이 좀 높다는 것일 뿐이지 100%는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지지선들 밑으로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은 적절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주식 투자를 오래 할 수 있고요. 이런 전쟁터 같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